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조타의 김경섭입니다. 3월 2일 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40여일이 지난 지금 확진 환자 수가 3,700명이 넘었습니다. 예. 네. 지난 주말 생후 45개월 대인 영유아 확진자가 나타나고요. 또 완치된 확진자가 재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더욱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유행에 있어서 3월 초가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또 국내 확진 환자 수 절반 가까이 이 감염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생활 수칙을 지키는 게,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는 이유가 닫힌 공간에서의 밀접한 접촉이라고 합니다. 닫힌 공간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 모임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요. 개인 위생 관리 철저히 해주시면서 당분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사회적 거리 두기, 시민사회가 한마음으로 동참할 때 코로나19 종식을 더욱 앞당길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의료 현장에서 분투하고 있는 의료진 여러분, 그리고 방역 당국의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일하 기상캐스터. 네, 강일하입니다. 네, 지난 주말은 마치 초봄처럼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는데 오늘 아침 바람이 불면서 좀 쌀쌀하게 느껴집니다. 기온이 좀 내려갔는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달력이 또 한 장 넘어가고 3월의 첫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밤새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오늘 아침 다소 쌀쌀합니다. 현재 대전의 아침 기온은 2.4도로 체감 온도는 0.8도로 떨어져 있는데요. 한낮에는 10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2도 정도 더 낮겠습니다. 찬 공기와 함께 국외 미세먼지도 유입됐습니다. 충남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대전과 세종은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산둥만두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7도, 세종과 공주 9도, 대전 10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은 7도 안팎에 머물며 쌀쌀하겠고요.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파도는 서해 중부 먼바다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수요일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 절기 경칩인 목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반짝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지난 주말 가족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이경림 씨는 어떻게 보냈어요? 날씨도 너무 좋아져서 바깥 나들이 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이 돼서 역시나 집콕 방콕해서 참 답답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예. 정말 이 새봄을 맞아서 이 나들이 여행 계획 많이 세우셨을 텐데 지금 뭐 다 취소하게 생겼어요. 네. 예, 이렇게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의 주말 일상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맞습니다. 주말이면 북적였던 극장가나 관광지도 코로나19의 여파로 인적이 드물고 한산해졌다고 하거든요. 하루빨리 행복했던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일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었는지 네. 새삼 깨닫게 되는데 자, 가족 여러분도 지난 주말 아마 집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여행을 갔던 사진이라든지 그곳의 아름다운 풍경 사진을 잠시 꺼내봐서 기분 전환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추억의 사진을 보며 다 함께 힐링해요라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추억 사진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마을 탐구 생활 장상아 리포터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상아 리포터도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생활 속에서도 그렇고 네. 촬영 가서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최대한 이 개인 위생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마스크 그리고 손 소독제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방역 모자까지 구입을 해서 아주 철저하게 개인 위생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을 찾아뵙기도 좀 힘들 것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그래도 반갑게 맞아주시는 마을 주민들을 또 만나 뵙고 왔다고요? 네. 이번에 다녀온 마을은요. 이 천안에서 논산을 잇는 지방도로 691번 지방도로 옆에 인접한 마을인데요. 이 마을은 아름다운 중흥저수지를 품고 있고 또 마을의 문화자원이 풍부해서 명품 마을로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공주 의당면에 위치한 중흥 1, 2로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가 모르고 있던 마을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다정다감 이웃들을 만납니다. 정답고 즐거운 마을 탐구 생활. 오늘은 마을의 아름다운 자원을 활용해 누구나 찾고 싶은 명품 마을을 만들어가는 곳. 공주 중흥 1, 2로 떠납니다. 너른 중흥저수지를 품고 있는 공주 중흥 1, 2. 이곳에서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안녕하세요. 와, 마을이 참 깨끗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부지런해서요. 원래 이렇게 깨끗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티끌 하나 없어요. 이 마을은 천안에서 시작해 전라도와 이어지는 691번 지방도 옆에 위치해 있는데요. 마을의 수호신같이 우뚝 선 소나무 한 그루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한 팔이 다 안 남기는데? 와, 가까이서 보니까 더 멋진 것 같아요. 예, 한 150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150년 정도 됐을 것 같고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마을을 대표하는 소나무를 이렇게 잘 키우고 있어요, 우리가. 모진 품바 속에서도 언제나 푸르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를 담고 싶어집니다. 잠깐만요. 맛있는 냄새 나는데요? 저 온다고 또 맛있는 거 하셨구나. 아, 그래, 우리 마을 회관에서 분야에서 아침을 준비한 거 같아요. 중흥 1, 2에서는 마을 당번을 정해 매일 점심을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맛있는 향기가 코끝을 자극합니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요. 정말 맛있어요. 하나 맛보세요. 자, 제가 드릴게요. 입속으로 직행하는 순간부터 고소해요. 제가 맛본 녹두전 중에 제일 맛있어요. 그렇죠. 저희 마을은 이 녹두를 직접 갈아서 했기 때문에 정말 맛있어요. 녹두를 직접 갈아요? 저 옆에 한번 가보실래요? 어머나, 저기 여기 있어? 이 둥글넓적한 돌 두 짝을 포개 곡식을 갈던 맷돌을 중흥 1, 2 회관에서 만날 줄이야. 와, 이거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던 건데 여기서 이렇게 직접 사용하고 있으니까 놀라워요. 옛날 맛이 제대로 나서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맷돌로 가는 게 맛도 좋고 고소하고 그 좋아요. 씹히는 맛도 있고. 이게 무슨 소리야? 다리미가 없던 시절 옷에 구김을 펴기 위해 방망이로 두드렸던 다듬이질. 경쾌한 소리가 정겹습니다. 이렇게 뚫이 운동도 되고 스트레스도 풀고 좋잖아요. 재미있고. 오늘은 어떤 스트레스 있으시길래요? 오늘 어제 저기 우리 아저씨가 술을 많이 드셔서 응, 화풀이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꾹 참았다가 응, 오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두드려야겠네요. 네, 두드리는 거. 두드리세요. 예. 고된 농사일과 살림살이로 밤저녁 다듬이질 하나로 시름을 달래던 우리네 어머니들. 지금은 추억을 떠올리며 두드려 봅니다. 해보니까 스트레스 풀리고 재밌는데요? 네, 너무 재밌어요. 네, 우리 마을에 체험 마을로 많이 오시니까 전통을 이어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37가구 65명이 살아가는 중흥 1, 2 역시 점점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지만 주민들 스스로 마을의 변화를 위해 다양한 마을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어르신들은 작품 활동을 통해 여가 생활도 즐기며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재주가 있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니까 재미도 있고. 내가 남기고 싶은 시 글귀나 하고 싶은 그런 글을 이게 나무 위에 새기잖아요. 또 오래 가고 의미도 있고 남들한테도 좋은 그런 교훈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직접 새긴 편말을 사과나무마다 기분 좋게 다는 주민들. 이거 제 사과나무인데요. 제가 관리하고
어떤 자랑스럽게 키우고 있는 나무예요. 여기가 화수원도 아닌데 내 사과나무라니 이게 무슨 말이죠? 마을에서요 150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내 자식처럼 막 벌레도 잡아주고 막 잘 키우고 있어요. 2015년 희망마을 선행사업에 선정돼 중흥저수 지역 대교천변에 사과나무와 왕벚꽃나무, 산복숭아나무를 심어 마을 경관 사업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365일 꽃이 지고 피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올해도 분주히 나무를 심고 아름다운 마을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80 먹은 노인 양반이 이장 나 좀 봐 내가 할 얘기 있어 하면서 내가 언제 죽을지는 몰라 우리가 얼마든지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꽃 좀 이것저것 심고 피고 지고 하는 것 좀 심어봐. 그래서 여러 가지를 심게 됐어요. 마을이 691번 지방도로 옆에 인접해 있어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인데요. 주민들 회관 옆에 조성한 무지개 꽃밭에서 누구나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고요. 이 무궁화 가로수길은 꽃길 명소가 됐습니다. 지나간 사람들이 막 네. 감탄하고 분홍색으로 그냥 아름답게 그냥 마을 전체가 그냥 빛납니다. 무궁화꽃이 1년 내내 거의 피는 꽃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을 사람들은 꽃을 보고 살아요. 그게 마음도 또 꽃같이 아름답고 이뻐요. 사실 중흥일리 주민들이 마을 사업을 시작하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을 주변을 오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그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와 오염물들은 주민들에게 골칫거리였죠. 하지만 주민들이 합심해 청소도 하고 지나는 이들을 위해 화장실도 마련해 두었답니다. 어머나, 여기 호텔 화장실 아니에요? 호텔 화장실? 그런데 화장실은 왜 만들어 두셨나요? 아니 다 참아도 이 생리적인 건 못 참잖아요. 얼마나 좋아 이거 남들이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하니까. 그래서 우리 마을에 정말 인심 좋은 마을, 깔끔한 마을, 더불어 사는 마을. 이것만 봐도 딱 우리 마을에.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저게 뭐지? 그냥 돌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한 이건 대체 뭘까요? 사장 신기하지요? 네. 뭐죠? 돌부처예요, 돌부처. 돌부처. 돌부처가 여기 왜 있어요? 예, 여기 이제 이 돌부처가 있는 이 유래는 옛날에 이제 우리 이쪽에 보면은 동열사라는 절이 있어요. 절이 있는데 그 절로다 이제 돌부처님을 모시고 가다가 모시고 가는 사람이 사고가 났어요. 여기서 그래서 더는 못 모시고 여기다 이제 안착을 한 거죠.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인부들의 사고가 있었던 정월 19날이 되면 해마다 이곳에서 제를 지낸다고 합니다. 옛날부터 이제 우리 마을이 내려온 전략이 이 안동네가 부처모랭이라는 거 이제 동네거든요. 네. 동네인데 그래서 이 부처님이 계셔가지고 부처모랭이라는 마을 지명이 된 거예요. 야, 마을에 이런 전설도 있고 참 신기하네요. 그렇죠. 우리 마을이 좋은 마을입니다. 구경거리가 아주 많은데 또 아마 다른 데 한번 이동하실까요 또? 마을에 특별한 명물들이 많다고 자부하는 주민들을 따라 나섰더니 아니 글쎄 논한 가운데 장군석이 떡하니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뭔 일인가요? 그런데요, 이렇게 중요한 거면은 좀 이렇게 한쪽에다 잘 모셔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논한박 한가운데 이렇게 놔도 돼요? 농사를 짓거나 하는데 불편함도 있고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옛날에 이 장석을 여기다 놔둔 것은 어떤 필요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조상님들이 해놓으신 것을 옮기거나 이러지 말고 그대로 두고 우리가 보존하자 하는 뜻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논 한가운데 장석이 있습니다. 여기 말고 볼 게 또 있어요. 얼른 가보자고요 한번. 분들 예. 안녕하세요. 이장님과 함께 찾아간 곳은 이 마을의 또 다른 자랑거리 고택입니다. 공주에서 3대 명가 중에 하나고 그 명당터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능성고시 고택은 180여 년의 세월을 인내한 오랜 흔적이 느껴집니다. 상량문에 숭정기원 후 사회라고 되어 있는데 역사적으로 풀어보니까 1843년도 지금으로부터
177년도에 지어진 집입니다. 고택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더 멋있어 보이는데 또 여기 오면 좋은 점이 이렇게 장작태는 냄새? 네. 이게 좀 참 정겨워요. 네. 지금 여기 밖에서 참 맛있는 걸 하고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까? 그럼요. 네. 가봐야죠. 가봐야죠. 우리네 선조들은 음력 1월부터 3월까지 장을 담그는데요. 보통 2월 장맛이 가장 좋다고 해서 잘 빚은 메주로 장을 담급니다. 지금까지 된장 맛없다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어머나. 다 맛있었어. 여기는 특히요, 마을 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이 물이 맛있어요. 이 물 때문에 장맛이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담기는 하는데 저는 아파트에서 베란다에서 담는데 여기 맛이 더 깊은 맛이 나고 정말 맛있어요. 그럼 제가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짭짤하긴 한데 그래도 이게 사 먹는 것과는 다르게 깊은 맛이 있네요. 저도 어머님들이랑 같이 장 한번 담궈야겠어요. 배우고 싶어요. 오세요. 얼마든지 가르쳐드릴게요. 마을이 짊어진 문제점들을 발전의 기회로 삼은 중흥일리 주민들. 사계절 꽃이 피고 지는 마을로 아름답게 가꿔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한 400여 년 전에 처음 마을이 생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의 그 전통적인 그런 옛날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아주 정겨운 그런 고장입니다. 마을 경치가 굉장히 아름다워서 저는 무엇보다 그게 좋았고요. 또 인근의 공주의 그 문화적인 역사가 깊어서 누구한테나 권하고 싶은 그런 마을입니다. 앞으로 이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고 사계절 아름답게 꽃이 피는 마을 가꿔가지고 후손들한테 물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691번 지방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중흥저수지 아래 만날 수 있는 중흥일리. 앞으로 소중한 마을 자원들을 활용해 맑은 물, 정겨운 호수 풍경 마을로 만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만물이 생동하는 봄, 중흥일리로 많이 놀러 오세요. 네, 이 봄이 오는 길목이라 아직 아름다운 꽃들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1년 내내 꽃이 피고 지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었어요. 네,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이 마을은 연로하신 어르신들 60여 분이 살아가는 작은 고향 마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무궁화 나무도 심고요. 또 무지개 꽃밭을 가꿔가면서 사계절 내내 꽃이 피고 지는 마을을 가꿔가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중흥일리에는 소중한 자원들이 많이 있어서 나중에 마을 사업하기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서 잠깐 나왔는데요. 이 마을에는 돌부처, 이 부처모랭이라는 돌부처도 있고 그리고 180여 년의 역사를 가진 고택 그리고 장군석까지 다양하거든요. 혹시 지방도로 691번 타고 지나가다가 이 중흥일리가 보이면 잠깐 들려서 구경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마을의 중흥저수지가 마을의 풍광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주민들이 꿈꾸는 그런 맑은 물, 정겨운 호수 풍경 마을로 자리 잡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풀고 상식도 쌓아보세요. 네. 자, 계속해서 마을 탐구대장에서 퀴즈 탐구대장으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네, 장상아 리포터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퀴즈 맞출 준비 되셨나요? 오늘 첫 번째 문제는요. 방금 전 마을 탐구 생활에서 다녀온 중흥일리에서 아름다운 꽃을 심고 가꾸셨는데요. 이와 관련된 꽃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화로
진한 빛깔의 맥이 밖을 향해 뻗는 무늬가 특징입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이 꽃은 무엇일까요? 1번 진달래, 2번 무궁화, 3번 나팔꽃. 네. 요즘에 뭐 다들 코로나19 소식에 예, 머리가 아프실 텐데 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아주 쉬운 문제로 그럼요. 좀 드려봤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 국화, 예, 국화. 다 알고 계시겠죠? 네, 예. 그렇죠. 우리나라 꽃. 딱 안 해요. 네. 여기에 들어갈 세 글자 꽃. 다 세 글자긴 한데요. 쉽죠? 자, 그럼 정답 바로 맞춰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 무궁화죠. 이 무궁화는 우리나라 중부 이남의 정원에서 흔히 재배되는 낙엽灌목으로 꽃 피는 기간이 길어서 정원이나 학교, 도로변, 공원 등의 조경용과 산울타리로 널리 이용되고요. 오랜 세월 우리 민족과 함께 오면서 자연스럽게 국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무궁화는 쓰임새도 참 다양한데요. 무궁화 껍질은 잘 벗겨서 종이의 원료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잘 말려서 약으로 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어린 잎은 식용으로 사용하고 꽃과 잎은 차로도 이용된다고 하네요. 그래요. 예. 앞서 장상아 리포터 예, 네. 하길래 어디가 좀 몸이 편찮은 줄 알았는데 안 좋은 줄 알았는데 네, 힌트였어요. 예, 힌트였군요. 그럼 제대로 한번 불러주시죠.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그렇죠. 네, 맞죠? 예. 노래 잘해요.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로 향해 갑니다. 문제 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는 꽃에 이어서 채소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기후 적응성이 좋아 봄부터 가을까지 수확하는 연중 채소로 가는 파를 닮았으며 알싸한 매운맛을 내는 이 채소는 무엇일까요? 1번 부추, 2번 기름, 3번 시금치. 네. 마침 딱 제가 지난 주말 면역력 향상을 위해서 오리고기와 또 이 채소를 함께 먹었거든요. 정말 궁합이 잘 맞더라고요. 네, 또 이 채소는 전으로도 많이 부쳐 먹으니까 맞아요. 네, 보기 중에 전을 부쳐 먹기에 좋은 채소가 딱 하나 보이네요. 딱 하나 네. 보이죠. 네. 부추, 미름, 시금치 중에 어떤 걸까요?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부추죠. 부추는 성질이 약간 따뜻하고 맛은 시고 맵고 떫으며 비타민 A와 C가 풍부한 식품으로 마늘과 비슷한 강장 효과가 있습니다. 특유의 향기와 신선한 맛으로 각종 요리에 사용되며 봄에 처음 올라오는 부추가 가장 연하고 맛이 좋다고 합니다. 네. 자, 부추의 계절이 왔습니다. 이 부추의 따뜻한 성질은 소화를 돕고 또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이 봄에 부추 많이 드시고 면역력도 높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 OX 퀴즈죠. O, X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올해는 피부 관리를 위해 극지방과 열대지방을 오간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원래 또 고운 피부를 위해서는 또 시간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네. 또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네네. 또 고래가 좀 반짝이고 고운 피부를 가지고 있는 거 봐서는 좀 부지런히 오가지 않았을까 하고 살짝 네. 추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돌고래는 이렇게 좀 한번 만져본 경험이 있는데 네. 굉장히 매끈매끈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요. 이- 피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죠. 관리를 고래가 잘했을 것 같아요. 장거리를 이동하는 이유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OX 중에 어떤 걸까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미국 해양생태학자 등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래가 극지방에서 먹이를 먹고 열대바다로 이동하는 것은 힘든 환경에서 먹이를 충분히 섭취하면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낡은 피부를 벗기기 위해 이동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포유류나 조류는 주기적으로 오래된 털이나 피부를 새롭게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허물 벗기는 따뜻한 바다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고래도 장거리 이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네 번째 문제 주시죠. 네, 네 번째 문제. 지구의 역사, 진화 과정 속에 꼭 이것이 등장하는데요. 자, 문제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지질시대에 살았던 고생물이 죽어 몸의 일부나 전체 또는 그 흔적이 지층 속에 남아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보석, 2번 광물, 3번 화석. 네. 이번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예. 아이들 참 공룡 종류를 오. 다 외우고 있을 정도로 네. 잘 알고 있는데 네. 이게 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공룡들이 그 네. 시대에 살았는지 네.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랜만에 모교를 찾아갔는데 예. 저보고 땡땡 선배라고 부르더라고요. 아하. 네, 보석, 광물, 화석 중에 어떤 걸까요?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 화석이죠. 이 화석은 지질 시대에 살았던 동식물의 유해와 활동 흔적이 퇴적물에 매몰된 채로 또는 지상에 그대로 보존돼 남아있는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인데요. 생물의 진화와 그 시대의 지표 상태를 아는 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네. 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2만 년 전에 살았던 자동차 크기만한 고대 포유류 화석 껍데기가 발견이 됐습니다. 최근에 아르헨티나에 가뭄이 극심히 들었는데 강바닥이 말라붙어서 이 화석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 화석 선배 네. 장상아 리포터가 내드리죠. 네. 5번째 문제는 세계 명작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5번째 문제 풀어보실까요? 3, 2, 1. 영국의 여류 작가 위다가 쓴 아동 문학으로 사람과 동물 사이의 애정을 그린 동화입니다. 소년 네로와 개 파트라슈를 통해 천진난만한 동심의 세계를 느낄 수 있는 이 작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피그말리온, 2번 성냥팔이 소녀, 3번 플란더스에게. 네, 쉬워요. 굉장히 쉬운데. 그래요. 오늘 네. 문제는 좀 네. 가볍게 좀 드렸습니다. 예. 네. 어. 동물이 등장하고요. 네. 그렇죠. 개 이름이 파트래슈래요. 아하. 이미 문제 속에 답이 있네요. 네. 그렇죠. 예. 피그말리온, 성냥팔이 소녀, 플란더스의 개. 3개 중에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다 맞추셨을 것 같아요.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 플란더스의 개죠. 플란더스의 개는 동물을 좋아하고 정열적이었던 작가 위다가 1872년에 발표한 소설인데요. 벨기에 플란더스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소년 네로와 늙은 개 파트라슈의 아름답지만 슬픈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네. 네. 아침엔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앞서 마을 탐구 생활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장상아 리포터가 함께했습니다. 앞서 그 어머니들에게 네. 장 담그러 오. 다시 간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언제쯤 가실 계획입니까? 마스크 쓰고 뭐 내일이라도 초대를 주시면 가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초대해 주시면 언제든지 갈게요. 그 전통 장 담그기 한번 네. 경험해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자, 지금까지 장상아 리포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 대학생들 이 졸업하고 나서도 이 취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취업문이 바늘 구멍보다 아하. 더 좁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차별화된 사업 아이템으로 승부를 걸고 생소한 분야에 뛰어든 청년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심각한 취업난을 창업으로 극복한 청년 사장님들의 이야기 창원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봄이 성큼 다가올 것 같은 느낌인데요. 졸업 시즌도 끝났고 누구는 사회로 또 누구는 상급 학교로 그야말로 본인의 꿈을 꿀 그런 좋은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취업, 일자리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참 많을 텐데요. 그러나 이럴 때 바늘구멍보다 좁다는 취업문을 당당히 열어 제치는 그런 청춘들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창업으로요. 정글 같은 취업 시장에서 CEO로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청춘을 만나봅니다. 창원시 용호동의 아담한 가게를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와, 배터리인가요? 배터리는 아니고 저희가 직접 개발한 모든 나무 받침대.
이게 보시면 사진이 그려져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은 이제 고객들이 직접 저희한테 사진을 보내주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네, 저희가 드로잉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디자이너들이 이제 무드 등에 입혀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하나뿐인 무드 등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예. 강민훈 대표의 창업 아이템은 인테리어 소품. 2년차 새내기 사업가지만 젊은 층을 겨냥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적중했습니다. 소중한 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제 선물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싶다 해서 직원 2명, 작지만 내실이는 회사입니다. 저희 그 고객님들이 무드 등 주문을 해주셔가지고 네. 사진을 저희가 봤잖아요. 아이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그림으로 그려드리는 작업하고 있어요. 굉장히 소중한 이제 추억의 장면들을 하신 건데 네. 이러다 보면 신경 쓸 게 되게 많겠어요. 그렇죠. 어떤 옷은 굉장히 일이 많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좀 체형을 좀 예쁘게 해달라시는 분들도 어려운 건데, 그죠? 다이어트를 시켜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올봄 출시할 상품도 시험 중입니다. 가슴에 꽂고 계신 펜 보여주시겠어요? 그렇죠. 예, 제가 일단 이걸 이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하니까 연인이라고 해서 제가 드리면 저 드리세요. 이거를 이렇게 꽂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용도였구나. 이게 뭐냐면은 튤립 볼펜입니다. 이렇게 기존에 나와 있는 상품들을 저희 상품과 결합시켜서 이렇게 만드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커지는 창업 시장에서 차별화된 아이디어가 승부를 결정한다네요. 원고지 형태로 나온 무드 등이거든요. 네네네. 이게 사진보다는 글로써 선물하고 싶은 사람한테 표현하고 싶게 만든 무드 등이 있는데 5G 시대에도 사랑은 아날로그로 통합니다. 하루에 많으면은 50개, 60개 정도 되고요. 평균은 30개, 40개 정도. 주문이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주문하시고 나서 2, 3주 정도 바로 배송이 시작됩니다. 용호동 가로수길은 창원에서도 임대료가 꽤 나가는 곳이죠. 거기에 기계 구입까지 초기 비용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요. 창업 비용은 제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중기청과 이제 학교에서 연관해서 지원해주는 국가 지원 사업을 받아서 3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시작을 하게 돼서 자금에 대한 부분은 어려움이 딱히 없었고요. 젊은 연인들이 주 고객이라 안타까운 일도 많습니다. 그러다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많습니다. 중간에 이제 헤어져서 죄송하다고 좀 취소해달라 하시는 그럼 어떻게 이게 던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만들어진 제품인데 만들고 나서 이야기를 하시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근데 만들기 제작 전에 이야기하시면 저희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취소를 해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잘 헤어져라의 말씀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죠? 일단은 받을 때까지는 버텨주세요 하고 싶지만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배송까지 잘 만나 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저희도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누구한테 생존이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생산, 유통, 판매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주문 방식은 매출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여기가 단일 매출이 아니어서 거의 평균적으로 저희가 판매하는 거래처 하나당 지금 2천만 원 정도가 발생하고 있고요. 지난해 매출 2억 원, 올해 목표는 25% 늘어난 2억 5천만 원이라네요. 창업하려고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나 이제 친구들이나 비슷한 또래들 만나보면은 머릿속으로는 굉장히 많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해보면 어떨까? 이거 해보면 어떨까? 그런데 시작하기까지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창업인은 창원대학교 안에서 만났습니다. 하이볼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회사 소개 부탁해요. 저희는 프로야구 구단이 운영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경기에 대한 어떤 기록들을 입력하고 그리고 분석하실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막바지 전력 분석이 한창이었는데요. 보내준 차를 또다시 분석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단 측에서 캠 영상을 찍어 주시는데 그걸 올려주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피칭 타이밍을 다 잡아주거든요. 그럼 자료 구축을 이제 각 구단에서 보내주는 그 자료를 가지고 그 영상만 이제 구단에서 제공을 해주면 이제 그걸 자동으로 이렇게 잘라서 저희가 그 기록이랑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다소 생소한 분야의 사업을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데이터로 야구를 분석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아이템을 가지고 처음에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되느냐,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발전이 됐을 때는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되느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고요. 창업 3년 차로 직원 6명, 건실한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외에는 알아먹지 못하겠네요. 이런 데이터들을 그분들께서 이제 봤을 때 아주 쉽게 그리고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저희 그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떤 선수가 습관이 어떻게 들어있는가. 야구를 보시는 분들은 알아요. 저 보면 뭐 너 공이 어디로 들어오면 어떻게 기두는 것 같아. 그건 추측일 뿐인 거지만 저희가 데이터를 제공을 해드리게 되면 그게 정량적인 어떤 결과로서 나오게 되거든요. 수치로. 2017년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 휴스턴 애스트로스는 상대팀의 사인과 관중의 반응을 작전에 이용했다는데요. 그렇긴 한데 그것도 결국은 데이터거든요. 휘파람은 변하고 사인. 이렇게 미리 정한 사인에 따라 경기를 이어간 겁니다. 사인이라는 것도 어떤 패턴을 가지고 놓는다거나 뭐 어떤 상황에 어떤 사인이 나온다거나 그걸 다 수집을 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동작이 있더라. 그렇게 돼야만 훔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나가면 안 되죠. 포잉 선수에 대한 기록입니다. 포잉은 좌타자이기 때문에 전체는 이제 54타수 18안타 정도 치고 있고 득점권에서는 아주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구에 대한 이제 막연한 이때가 어릴 때 보면서 쌓였던 이제 막연한 상상과 이제 지식들을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이제 더 정확히 표현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좀 더 이런 일이 저에게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야구 팬들이 모여 IT를 전문으로 한 벤처 창업인 셈인데요. 초반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고전을 했던 거는 대부분의 사업을 시작을 하시면 돈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데이터가 가장 큰 좀 벽으로 느껴졌습니다. 1982년 시작된 국내 프로야구. 그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데이터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게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불모지였네요.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창업 계획을 세우면서 10년간 데이터 수집에 매달렸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잡은 건 철저한 준비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지금 구단이 하나 한 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두세 개, 세네 개 정도는 다른 구단에 들어가서 이제 그 하이브를 하면은 구단 운영 사이트라는 이름을 들을 수 있는 게 저희 작은 소망. 막 걸음마를 뗐다는 김재승 대표와 직원들. 성공에 연연하지 않고 천천히 멀리 가고 싶습니다. 사실 데이터는 돈이 안 됩니다. 데이터가 돈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게 돈이 되는 겁니다. 도전하는 청춘은 아름답습니다. 폐기로 뭉친 청년 창업인들의 미래를 빵빵하게 응원합니다. 길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창업으로 나의 길을 찾았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붙잡. 청년 창업인들 모두 대박나시오. 네, 이 차별화된 사업 아이템으로 승부를 걸고 데이터로 야구를 분석하는 조금은 생소한 분야에 뛰어든 그런 도전 정신이 청년 사장들의 성공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요. 지금 이 순간에도 도전에 도전을 거듭하고 있을 우리 청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강원도 영월로 떠나보겠습니다. 영월하면 다 아시다시피 청령포, 한반도 지형, 별마루, 천문대 등이 유명한데 이 외에
최근 뜨고 있는 관광지가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역사 자원을 활용해서 새로운 관광 명소를 탄생시켰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으로 영월로 함께 떠나봅니다.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라디오 방송을 준비하는 중인데요. 처음이라는 말처럼 설레는 단어가 있을까요? 첫 울음, 첫 눈, 첫 만남, 첫 데이트, 첫 방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DJ 이지은입니다. 이 자기 혼자 빛나는 별은 없어. 별은 다 빛을 받아서 빛나는 거야. 여러분 오늘도 이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첫 곡 띄워드립니다. 이 곡 함께 들어요. 뮤직 큐. 근데 지은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잠시만요. 아니 제가 또 오랜만에 이 자리에 앉으니까 감성에 취해가지고 본부는 이러네요.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가 이 라디오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기에 뭔가 새로운 볼거리가 생겼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잠시 본부는 잊었네요.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영월의 대표 관광지죠. 라디오스타 박물관과 금강공원이 새롭게 단장됐다고 하는데요. 자연과 역사 그리고 라디오 감성의 조화로 재탄생한 영월의 새로운 관광 명소이자 신개념 라디오 방송 놀이터 에코 스튜디오를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네, 영월에 또 새로운 관광 명소가 생겼다고 해서 제가 한 걸음에 찾아왔는데 그 새로운 관광 명소 도대체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는 금강공원이었는데 기존에 이제 유유지로 그다음에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던 곳을 이 사운드워크라든가 그다음에 도섭지, 어린이 놀이공원, 그다음에 이 조경시설을 식재함으로 해가지고 관광객뿐만 아니고 영월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고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사운드허그라는 게 좀 궁금해지거든요. 지금 이 헤드셋 모양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10대부터 60대 누구나 찾아와서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그 연령대별로 맞는 음악이 나오게끔 거기서 그러면서 그거를 즐기고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운드허그가 탄생이 된 겁니다. 네, 에코 스튜디오의 상징 조형물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아니 이게 일단은 모양이 진짜 헤드폰 모양이네요. 네. 오, 여기에서 진짜 음악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오픈 스튜디오, 저 옆쪽에 네. 오픈 스튜디오에 연결을 해서 거기서 이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서 헤드셋 통해서 음악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연출해 놨습니다. 네. 아, 여기가 이렇게 오픈 스튜디오네요. 오, 아, 여기 또 이렇게 스튜디오가 다 마련이 되어 있네요. 오. 이곳에선 직접 원하는 음악을 선곡해 들을 수 있는데요. 콘솔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듣고 싶은 노래를 볼륨을 업을 하면 사운드워크를 통해서 음악이 흘러나오게끔 그렇게 조성을 해놓은 아니 제가요 이렇게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게 음악이 너무 신나요. 음질도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이게 음악이 전체적으로 나오니까요 뭔가 혼자 이어폰으로 들을 때랑은 확실히 다른 느낌이고요. 이게 이름이 아까 사운드 허그라고 하셨잖아요. 진짜 전체적으로 음악이 나오면서 저를 안아주는 느낌이 들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쵸, 계장님? 네, 그렇습니다. 아, 요거 너무 매력있네요. 신나요. 사운드 허그의 중심에서 듣는 이 노래의 맛은 여러분 직접 느껴보셔야 압니다.
에코 스튜디오는 라디오스타 박물관의 콘텐츠를 중심으로 조성된 건데요. 라디오스타 박물관은 배우 박중훈 씨와 안성기 씨가 주인공으로 출연한 영화 라디오스타의 주 배경이 된 곳이죠. 박중훈, 안성기 씨가 주연으로 출연했던 영화 라디오스타 다들 기억하시죠? 저도 정말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곳이 바로 그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라디오스타 박물관입니다. 이 영화에 대한 정보는 물론이고요. 라디오의 역사 그리고 체험까지 즐길 수 있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기도 해요. 라디오스타 영화 소개를 비롯해 라디오와 관련된 다양한 제품과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라디오의 역사와 유명 DJ들까지도 아주 자세히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요즘에 또 사회적인 그 문화적인 분위기가 레트로 옛날 것을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이런 거 와서 사람들이 보면 진짜 반가워할 것 같네요. 예, 의외로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옛날 거를 이렇게 찾아서 일부러 여기까지 그 먼 길을 온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다른 데서 볼 수 없었던 걸 여기 와서 봤다고 참 감명 있게 봤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TV나 영화에서만 봤는데 이런 걸로 막 치익 거리면서 라디오 들어도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다들 옛날에 이불 뒤집어 쓰고 이렇게 라디오 듣고 그랬더니 추억들은 다 하나시겠죠. 예. 빛바랜 모습들이지만 뭔가 따뜻한 감성이 느껴지는 옛 라디오 기기들인데요. 이 라디오와 함께 그때 그 시절을 보낸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연과 노래가 우리들의 추억과 함께 있을까요? 에코 스튜디오의 큰 매력 중 하나는 바로 도심 속 쉼터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건데요. 아니 이 라디오스타 박물관 보면요. 그 박물관도 참 볼거리가 많은데 주변으로 이렇게 자연 환경이 좋은 곳들도 많고요. 또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곳들도 주변에 많죠. 예, 그렇죠. 여기 동강도 있지만 여기 낙함도 있고 여기 민충사 이렇게 해서 역사적으로도 아주 유서가 깊은 곳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한 번에 다 둘러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 한번 쭉 돌면 시간도 이렇게 넉넉하게 해서 둘러보시면 아주 좋은 곳이 됩니다. 그죠? 아니에요? 꽃몽울이 아니에요? 꽃처럼 보이죠. 네. 이곳은 영월 금강정인데요. 금강정 아래로는 푸른 동강이 흐르고 그 앞에는 계족산과 태화산이 자리해 예부터 선조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고 해요. 오, 여기 또 풍경이 딱 잘 보이는 곳에 마침 멋진 정자가 있네요. 예, 여기가 금강정입니다. 아, 금강정. 아니, 딱 멋진 뷰를 볼 수 있게 딱 마련이 된 것 같아요. 예, 아주 여기가 이제 동강을 바로 앞에 두고 이제 멋있게 이제 정자가 있고 그리고 또 여기가 그 유명한 낙항암입니다. 그 단종을 모시던 시종 신하들이 단종이 돌아가시고 여기에서 이제 몸을 던져서 가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넋을 기리고 있는 데가 여기 이제 저 뒤에 있는 민충사고요. 그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으면서 더불어서 아름다운 풍경도 함께 즐길 수 있고. 그렇죠. 예, 아주 좋은 풍경과 함께 깊은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곳입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산들도 진짜 멋있는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점이 포인트가 또 딱 여기네요. 유유히 흐르는 동강을 바라보며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우리나라 역사의 슬픔을 함께 나누며 그 가치 또한 되새겨봅니다. 여기가 영월의 최고 그 명소, 명당자리라고 말씀하신 게 딱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진짜. 예, 민충사 금강정, 박물관, 그리고 지금 새롭게 생긴 에코 스튜디오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여기서도 이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까지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게 아주 다양하게 행사가 될 겁니다. 이 민충사는 노산군으로 낮추어져 영월에 유배되었던 단종이 세조 3년 17살의 나이로 승하하자 단종을 모시던 시녀 6인이 다음날 낙화암에서 금강 속에 몸을 던져 사절했는데요. 그 영혼을 위로하고자 영조 18년 사당을 건립한 곳입니다. 그동안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영월의 관광 자원들을 한데 연계해 에코 스튜디오라는 새로운 얼굴로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자연 속에서 역사는 물론
라디오와 음악을 편안하게 즐기고 싶다면 여러분 영월 에코 스튜디오 어떠실까요? 네, 이 라디오스타 박물관의 콘셉트가 중심이 돼서 영월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역사적인 자원들을 한 곳에 잘 모아놨네요. 네, 라디오스타 박물관은 워낙 유명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겠지만요. 예. 주변 관광지가 좀 활성화되지 않아서 아쉽다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이제는 코스별로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추후에 다시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에코 스튜디오는 3월 중순에 본격 개장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돼서 이 새 봄에 우리가 마음 놓고 이런 곳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강일학 기상캐스터. 네, 이번 주도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오늘 아침 다소 쌀쌀해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밤새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대전의 아침 기온은 3.6도, 체감온도는 1.6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10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더 낮겠습니다. 찬 공기와 함께 국외 미세먼지도 유입됐습니다. 충남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대전과 세종은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질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7도, 세종과 공주 9도, 대전 10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은 7도 안팎에 머물며 쌀쌀하겠고요.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파도는 서해 중부 먼바다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수요일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 절기 경칩인 목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반짝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추억의 사진 보며 다 함께 힐링해요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8099번님, 날씨는 좋은데 요즘 운동하러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제가 좋아하는 아침이 좋다를 보면서 제자리 걸음이나 해야겠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지길 바랍니다. 네, 뭐 홈트레이닝도 중요하죠. 네. 그래요. 홈트레이닝 한번 해보시죠. 예. 0768번님, 지난 4월에 다녀온 사찰입니다. 가끔 힐링이 필요할 때면 사진 속 사찰을 보곤 했는데요. 얼른 이 힘든 시기가 지나가서 다음 달 4월에는 1년 전처럼 편하게 사찰을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그때쯤이면 코로나가 사라지겠죠. 그래요. 네. 예, 이 사진 보면서 마음을 좀 가라앉히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7813번님.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에 걱정이 많아서 우울합니다. 3년 전쯤 청정 지역인 거제도로 가족여행 떠났을 때의 추억을 생각하면 흐뭇해집니다. 거제도 다녀오셨군요. 네. 바람의 언덕 같은데 저 뒤에 풍차를 보니까. 가보셨나 봐요. 저쪽으로 가보긴 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무튼 가족과 함께해서 네. 더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네. 예. 0392번님, 19년도 방학 중에 친구들하고 태국 방콕을 여행 다녀왔어요. 파파이 섬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추억을 쌓으며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답니다. 올해는 제주도를 여행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그래요. 네. 빨리 그렇게 마음 놓고 여행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태국 방콕을 다녀오셨는데 본의 아니게 요즘에 또 방콕 하시네요. 네. 예, 방콕을 또 집콕 방콕. 그러니까요. 자주 가시겠습니다. 예. 1160번님, 7주년 결혼 기념일에 떠났던 경주 여행입니다. 햇살도 좋고 공기도 맑고 더불어 음식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국내에도 이렇게 좋은 곳이 많다는 걸 또 한 번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그럼요. 네. 예,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우리가 가보지 못한 좋은 곳들 얼마나 많습니까? 네. 예. 9928번님, 작년 아들 대회와 1주년 기념으로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첫 가족 여행이라 정말 행복했답니다. 올해 소망하던 아들이 아빠가 되어서 더욱 기쁘네요. 와. 예, 좀 늦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0656번님,
이 코로나로 아이들은 활바람을 집에서 펼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사고를 치기 마련이죠. 이 아이와 함께 다녀온 동물원 사진을 보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빨리 물러가라. 네. 예. 아이들이 사고를 많이 친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네. 아이들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집에만 있으면. 예. 5023번님, 주말마다 외할아버지랑 항상 가던 나들이를 지금은 못 가지만 코로나19가 얼른 물러가서 모든 분들이 다시 행복해지길 바라봅니다. 그래요. 빨리 물러가서 외할아버지랑 다시 나들이 많이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많은 분들이 사진 참여해 주셨는데 이렇게 추억의 사진 보면서 좀 마음을 달래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진 잘 봤고요. 계속해서 우리 지역 문화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7인 작가 초대전이 10일까지 대전 MBC 갤러리 M에서 이어집니다. 이지현 개인전이 5일부터 18일까지 대전 20 갤러리에서 개최됩니다. 코믹 추리극 행오버 연극이 3월 15일까지 대전 이수 아트홀에서 계속됩니다. 생활 공예 전시 봄빛 체험전이 내일까지 공주 이미정 갤러리에서 이어집니다. 맥, 민화, 봄의 향기로 날다 전시가 15일까지 세종 BOK 아트센터에서 진행되고 고아미흥로의 사생과 소묘, 해방 공간에서 1950년대 전시가 5월 31일까지 홍성 이흥로의 집에서 계속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지역의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함께 알찬 시간 계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에서는 성큼 다가온 봄을 맞아 화사한 꽃과 다양한 취미 활동으로 봄맞이 해봅니다. 꽃내음 가득한 꽃 도매시장에서 직접 봄을 느껴보고 대청호반 갤러리에서 색다른 취미 생활도 즐겨봅니다. 내일 아침이 좋다도 놓치지 마세요. 네, 가족 여러분은 다 쓴 건전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이게 크기가 작다 보니까 생활 쓰레기와 함께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네. 이를 매립할 경우에 중금속 유출과 부식으로 인해서 토양 오염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죠. 네, 저도 조금 찔리긴 하는데요. 아, 찔려요? 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폐건전지는 폐건전지 수거함에 넣어주시고요. 또 수거 문의는 시군구청 재활용품 수거 부서에 신청하시면 된다고 하니까요. 나부터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가족 여러분 모두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